이번 시간은 세마포에 대한 동작 개념을 세마포어라고도 하고 뭐 세마포라고도 돼 있는데 책에서는 세마포로 돼 있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마포라는 얘기를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세마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아까 테스의 문제들을 좀 더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던 상호 배제고요. 세마포를 하나만 쓰게 되면은 뮤텍스라는 것도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뮤텍스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테스라는 것까지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나 뮤텍스나 그거는 좀 보시면서 제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뮤텍스라는 개념도 잠깐만 조금 얘기 드릴 테니까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마포는 이제 뭐 네덜란드어로 이제 P와 V 그래서 뭐 프로벨란 그리고 뭐 버호겐이라는 용어로 해서 뭐 검사와 증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용어보다는 그냥 이게 그냥 수신호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기찻길에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신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기에서 진행해라, 가지 마라, 멈춰라, 정지, 뭐 진행해라,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신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제 시그널과 웨이팅과 시그널 동작 이렇게 두 가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라는 거나 아니면 V 뭐 그다음에 웨이팅과 시그널 요 용어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P와 웨이팅 그리고 V와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라는 단위 어떤 정수형 값으로 사실 세마포는 SPV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SPV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SPV보다는 여기 웨이트와 시그널 그리고 S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번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상호 배제하며 그리고 상호 배제 아까 문제에서 비지 웨이팅에 대한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마포의 정의는 지금 보면 뭐 똑같이 써져 있는데 요거랑 요거가 이제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X를 쳐놓고 웨이팅이랑 시그널 S라고 돼 있고요. S 값을 몇으로 초기화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냐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S가 만약에 1로 초기화돼 있지만 S가 더 높은 값으로 초기화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제 세마포의 장점이고요. 차이는 뭐냐면 S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칸이 있잖아요. 화장실 칸이 하나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여러 명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화장실 하나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 사람 나오면 1번 사람 나오면 2번 사람 들어 2번 사람 나오면 3번 사람 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 칸이 이렇게 하나만 있지 않을 거잖아요. 3개, 4개, 5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요렇게 요런 쪽으로도 나눠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4번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5번부터 6번, 7번. 근데 이때 먼저 나온 사람 누굴까요? 뭐 여기 있는 2번이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4번이 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1번이 나오게 되면 5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S값을 몇으로 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S값을 1번으로 뒀기 때문에 하나만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X 쳐놓은 거는 X 계속 쳐놓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S가 1이라고 가정하면 Y문에서 요거 이제 수도 코드이긴 한데 그냥 뭐 Y문 도는 거죠. Y문 도는 거에서 보시게 되면 S가 1인데 0보다 크냐 작냐라고 비교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어, 0보다 크기 때문에 펄스가 되겠죠. 펄스가 되기 때문에 펄스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제 펄스를 이제 펄스라고 얘기 안 하고 0번이라고 얘기를 해버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볼 것 같아요. 0이라고 여기를 써버리면 이 Y문을 빠져나갔겠네요. Y문을 빠져나갔을 거고 S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S1번이 뭐가 되겠어요? S는 지금 0인 상태가 된 상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또 웨이팅을 하나 또 요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Y문을 못 빠져나가겠죠. 왜냐? Y문이 이때부터는 S가 0이 된 상태라면 이 Y문에서 어떻게 되죠? 1번이 될 거고요. 1번이 됐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Y문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웨이팅을 10번, 20번 선택을 하더라도 더 이상 여기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계속 S는 0번을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이때 대기하고 있는 애들은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명이 다 웨이팅하고 있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최초에 한 명만 빠져나가서 나가 있을 거고 나머지들은 바쁜 대기. 네, 바쁜 대기가 너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비지 웨이팅을 하고 있는 애가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럼 시그널 S는 뭐가 될까요? 시그널 S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에 접근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면 얘 여기에다가 임계 영역을 넣고 그 다음에 시그널 S를 선택해서 여기에 임계 영역이라고 치면 이때 얘가 여기를 딱 구문이 들어오게 되고 S가 플러스 되니까 S가 여기서 다시 1이 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애 얘는 끝났으니까 이 중에 한 명이 선택이 되겠죠. 물론 운이 좋으면 얘가 선택되겠지만 운이 나쁘면 다른 애들이 선택될 거예요. 어쨌든 얘가 선택돼서 들어왔다 그러면 얘 다시 또 S를 0으로 만들었다가 얘가 끝나고 인계 영역 지나고 난 다음에 시그널을 하게 되면 또 한 명이 들어올 거고요. 다시 웨이팅해서 한 명만 들어가는 요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세마포의 일반적인 정의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웨이팅이라는 요 구문과 여기 구문은 앞에서 여기 구문과 요 구문은 원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인터럽트를 켜고 꺼주는, 인터럽트를 켜고 꺼고 끄고 켜주는 상태가 여기 이 구문에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S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앞 시간에 얘기했던 테스의 기능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부터 요렇게가 원자성이고요. 요렇게가 원자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게 되면 방금 그거랑 동일하게 이제 이 플로우 차트로 그려져 있는데요. S가 몇인지를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문은 여기 구문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 구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 구문, 실행할 수 없는 구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0인지 S가 지금 몇이죠? S가 1부터 시작했죠. S가 당연히 1보다 크니까 인터럽트 이 사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밑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쳐서 S가 여기선 0으로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프로세서가 뭐 플러스를 하기 전까지 계속 그 구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요 코드와 얘기했던 내용이 그림이 동일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아까 다른 애들이죠. 다른 애들은 계속 여기를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이 반복하고 있다면 뭐겠습니까? 인터럽트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때 지금 S가 당연히 0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인터럽트가 계속 발생해도 계속 S가 0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프로세스가 얘를 플러스 이게 돌아서 여기 와가지고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애일 수도 있죠. 그럼 얘를 플러스 시켜서 S가 1이 되는 순간 보시게 되면 요 while 구문을 빠져나가서 여기로 들어올 거고요. 여기로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자성이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 다시 0으로 만들어주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나가자마자 여기 뭐가 있겠어요? 인계 영역이 있어야지 맞겠죠. 이 코드 상에서 수도 코드 상에서 맞게 그린다면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여기가 돌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비지 웨이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지 웨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비지 웨이팅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한 장 넘겨보시면 이때는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Q라는 걸 얘기 드렸어요. 예, Q가 뭐죠? 먼저 들어온 놈들이 먼저 나간다 그랬어요. 여기 먼저 들어와 있고 여기 P1, 2, 3, 4, 5 네,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치면 얘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 나가고 이게 Q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똑같이 뭐냐면 이 세마포에서 비지 웨이팅 웨이트와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을 이용할 때 웨이트를 하게 되면 Q에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그널이 되면 얘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얘가 나가는 형태로 요거는 환영 Q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유 자원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이제 코드를 좀 더 세마포의 이제 구조에 맞게 좀 구성한 건데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웨이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싱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웨이팅해서 막아줄 거고요. 이게 하나짜리면 뮤텍스가 되는 거고요. 세마포에다가 S가 1이면 뮤텍스가 되는 거예요. 뮤텍스가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S가 만약에 1 이상이다. 1보다 높은 수, 뭐 2나 3, 4가 되면 그때부터 세마포라고 그래요. 아까 세마포는 뮤테스는 화장실이 하나라고 치면 세마포는 화장실이 여러 개. 인계 영역도 여러 개도 상관없는 그런 인계 영역들로 구성해야겠지만, 예, 그쵸.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웨이팅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임계 영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세마포의 S라는 애를 그냥 어떻게 쓸 거냐. 카운트 값, 아까 여기서 제가 얘를 뭐 S를 1로 넣을 거냐, S를 뭐 2나 3이나 이런 걸 넣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카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Q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Q가 존재해서 여기에 Q에다가 집어넣는 구조를 가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원자성 치고는 Q까지 집어넣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게 형성이 될 거예요. 아까 원자성이라고 하면 여기에 인터럽트 안 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터럽트 안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터럽트 안 걸리는데 그 사이에 Q까지 집어넣는다고? 원자성 치고는 조금 좀 무거운 그런 구조가 가질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웨이팅 구문이 이만큼인데요. 이것도 되게 수도코드로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S에, 요거는 뭐 S의 그 구조체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서 카운트 값은 마이너스 해주고 걔가 0보다 작은지를 먼저 비교해서 카운트 값이 0보다 만약에 작다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오기 못하게 여기다 막아 놓을 거라면 그때는 Q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여기서 브레이크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슬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슬립이 더 맞기도 하는데 뭐 브레이크도 상관없어요. 책에서는 브레이크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단 상태, 뭐 대기 상태, 프로세스 대기 상태가 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대기 상태가 중단 상태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브레이크나 대기 상태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을 발생하게 되면 플러스 해주고, 이때 만약에 Q에 있다면 얘를 웨이크업 해줘서 나가게 해주는 이런 구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웨이팅을 하게 되면 시그널, 웨이팅 시그널이 한 쌍이 잘 맞아야겠죠. 근데 이게 구문이 사실은 되게 여러 군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실수를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잡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웨이팅을 먼저 하고 시그널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는 웨이팅을 하기 전에 시그널을 먼저 하게 되면 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 그 기아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웨이팅을 해놓게 되면 이거는 교착 상태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 이런 상태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마포, 물론 코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큰 코드나 아니면 남들이 이렇게 짜는 부분과 내가 짜는 부분들이 또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모니터라는 개념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사실 모니터라는 개념은 C로는 구성할 수는 없고요. 자바나 또는 C샵이나 그런 몇몇 언어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프로시저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프로시저를 우리가 실행시키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실행시키는 단위가 공유 데이터에 접근하는 단위가 되고요. 이때 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준비 큐. 우리가 기다리는 프로세서들이 여기에 하나씩 1번, 2번 프로세서, 3번 프로세서들이 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모니터의 개념은 이건 뭐 자바나 아니면은 뭐 C샵 같은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마포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그 웨이팅 하는 것들에 대한 혹시라도 오류를 발생할까봐 그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헨슨이라는 분이 제안했고 호라는 분이 조금 더 수정해서 만들어진 구성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구조되어 있고, 좀 더 넘겨보시면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니터의 요 앞에 있는 코드들은 지금 프로시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프로시저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기 코드가 있는데 모니터 생성할 때만 쓴다고 해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이니셜라이저 돼 있고요. 얘는 지금 다 모니터는 객체화 돼 있을 확률이 높겠죠. 왜냐? 자바나 C샵이나 이런 데서 쓰다 보니까 객체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프로시저를 어떻게 호출하냐에 따라서 걔가 맞게 공유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니터는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모니터는 여러 측면에서 인계 영역과 비슷하며 프로세서에 실행하는 동안 상호 배제와 동기화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얘기들은 사실 그렇게 딱히 와닿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얘기들은 조건 변수를 둬가지고 모니터 안에 조건 변수를 둬서 얘가 어떻게 하나만 접근하게 하는지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아까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서는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요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잘 되긴 하겠지만
그게 누구 때문에 의해서 되냐면 조건 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변수를 더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더 커지겠지만 조건 변수도 사실 Q 형태로 존재하는데 사실 그건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Q 형태가 아니라 뭐 단위 형태도 되고요. 이 조건만 맞으면 여기 있는 애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얘를 Y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니터는 여러 가지 조건 변수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책에서는 하나의 조건 변수만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는 구조를 나타내 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 자바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 개의 조건들 근데 많이 안 쓰시긴 하겠죠. 예, 이렇게 많이 안 쓰시긴 할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만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좀 더 보시게 되면 여기서 똑같이 웨이팅과 그 시그널이 있는데 이때 그 웨이팅 값과 시그널 값들을 가지고 여기 프로시저에 접근하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에 접근할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더 코드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요 앞에 있는 웨이팅을 이용해 가지고 요게 X가 뭐냐면 아까 조건 변수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조건 변수에 의해서 웨이팅을 하게 되면 얘는 이거 같은 경우는 X 웨이팅을 이용해서 얘가 이제 이 카운트 값을 확인하겠죠. 당연히 지금 카운트 값은 몇인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X 카운트를 0이라고 놔두게 되면 X 카운트를 0이라고 놔두면 플러스 되면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카운트가 여기서 이제 0보다 크냐 안 크냐를 따라서 얘가 당연히 0이면 요 밑에 있는 구문이 이래서 뮤텍스 지금 있는 애를 시그널 해줄 거고요. 뭐 여기 들어있던 그러니까 그 조건 변수 요쪽에 있죠. 예, 요 그림상에서는 X에 Q에 들어있던 여기 있는 애를 하나를 빼줄 거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지금 있는 애를 그냥 바로 빼겠죠. 근데 뭐 당연히 여기가 1이 아니라 여기 0이 아니라 당연히 뭐 1이라는 정도의 값의 크기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을 크게 되면 이 X 조건 변수에 가지고 있는 Q에 가지고 있는 다음 애를 시그널해서 걔를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내오면 웨이트 X 쌤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 웨이트 X 쌤이라는 애는 얘가 아마 X 쌤이라는 애가 0일 거예요. 하나도 못 빠져나가고 무조건 여기서 대기시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대기시키냐면 이 웨이팅으로 대기시키는 이유는 아까 비지 웨이팅을 하면 안 되니까 비지 웨이팅을 여기서 while문으로 돌려가지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요. 이쪽에서 비지 웨이팅을 안 시키고 웨이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무조건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걸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시그널 X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얘가 풀려져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코드가 이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시그널을 이용하게 되면 카운트 값은 0보다 크 여기서 당연히 제가 아까 0이었다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1은 됐을 테니까 무조건 이 구문에 걸릴 거고요. 물론 이게 안 돌았다면 그냥 여기는 넘어갈 거예요. 시그널이 아무것도 시그널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라고 했죠? 아까 세마포에서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들? 여기 있죠? 네. 세마포에서 문제가 뭐냐면 시그널을 먼저 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웨이팅 하는 거는 조건 충족. 아니요, 웨이팅 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여기 요 조건이 0이었다면 이때는 아무리 내가 X 조건에 시그널 계속 발송하도록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니까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얘가 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이고 그때서야 이제 넥스트 카운트를 플러스 해주고 그럼 여기에 이제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풀어줌으로써 여기 시그널에서 여기를 풀어줌으로써 여기를 떨어지게 만들어지고 넥스트를 웨이트하게 해 놓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넥스트를 마이너스 치는 구조를 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를 구성되어 있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요걸 좀 간단한 구조의 모니터를 코드화 해놨는데 요게 프로시저죠. 아까 그 이니셜라이저 빠지고 나면 이게 객체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객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구문과 요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유 자원을 쓰는 건데 일단은 프로세서가 들어오고 나면 조건 변수가 누구죠? 인유즈가 조건 변수가 되겠네. 인유즈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내가 get 리소스를 하게 되면 get 리소스를 하게 되면 인유즈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0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 들어와서 웨이팅해서 is free를 선택하게 되죠. is free 같은 경우는
잘못 얘기했네요. is free가 조건 변수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조건 변수가 위에 적혀 있는데도 is free가 조건 변수다 보니까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use를 1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조건이 in use가 0이었으니까 예, if 0 여기 들어오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get 리소스를 하게 되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서는 in use를 1로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번에 들어오는 애들은 계속 웨이팅 기다릴 거예요. 계속 웨이팅 기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턴을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use를 하나를 바꿔주면서 그리고 시그널로 빼주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한 되어 있는 애 만약에 더 들어오더라도 다 여기에 그냥 요 조건 변수는 하나만 보는 형태를 가진 거죠. 왜냐면 요 코드는 이제 단일 자원을 할당하는 모니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개만 딱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요렇게가 프로시저죠. 그래서 프로시저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만약에 여기가 이제 하나가 들어온 상태 그죠? 하나 들어온 상태고 여기서 시그널을 발생을 해요. 시그널 발생하면 아까 요 세마포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요게 문제라고 했었는데 요게 누구 때문에 완료가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코드. 네. 시그널이 먼저 발생을 하면 여기 코드가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들어갈 거예요. 요거를 요 구문을 보시려면 제대로 보시려면 여기 있는 문장과 얘를 같이 보셔야지 좀 이해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죠? 저도 설명하면서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책에서도 좀 같은 페이지에 들어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얘가 당연히 in use는 0이었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0이었을 테니까요. 네. 여기 이제 여기서 웨이팅을 안 걸 수도 있겠죠. 최초에 한번 내가 get 리소스를 한 다음에 리턴 리소스를 할 수도 있겠죠. 리턴 리소스를 해야지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다 반환한 거니까 요 get 리소스를 하고 get 리소스를 한번 소출하고 그 다음에 임계 영역을 들어갈 거고요. get 리소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끝나고 나면은 임계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저기에서 제공해주는 그 모니터에서 제공해주는 임계 영역에 공유 자원이죠. 공유 자원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리턴 리소스를 하는데 이때 얘를 0으로 바꿔줘요. 여기서 얘를 요걸 다시 0으로 요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 없겠죠. 야, 이건 너무 쉬우니까 단일 자원이니까 하나짜리니까 이거 큐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 이때 시그널을 해줘요. 시그널을 해주는데 이때 얘를 여기 이제 조건 변수에다 시그널을 딱 해주죠. 그럼 시그널을 딱 해주게 되면 이때 누가 발동한대요? 얘가 발동해요. 근데 이때 한 번도 웨이팅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홀렁 빠져나가죠. 홀렁 빠져나가니까 나는 여기서 시그널을 실제로 먼저 했지만 시그널을 먼저 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그널을 안 한 거죠. 왜냐? 여기서는 홀렁 빠져나가죠. 여기서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이 맞죠. 어떤 경우냐? 내가 get 리소스를 한번 했어. get 리소스를 한번 해서 여기다가 1을 딱 걸어놨어. 여기 0인데 여기 1이야. 근데 다음 애가 또 들어왔어. 그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웨이팅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 뒤로 계속 걸리는 거예요. 큐처럼 걸리겠죠. 이때 들어오는 애들은 계속 걸릴 거예요. 누가 맡고 있다? 여기 조건 변수 얘가 is free가 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뒤로 걸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들어오면. 그러다가 내가 딱 나가면서 시그널 하게 되면 얘가 다시 여기를 통과해서 얘가 여기로 와서 또 얘가 빼줘야지 얘가 나가고 얘가 빼줘야 얘가 나가는 요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조를 다 막 이거 20번 실행하게 되면은 웨이팅이 여기를 20번 get 리소스를 20번 실행하면 웨이팅에 19개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시그널도 19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그널을 뭐 한 30번 할 수도 있잖아요. 30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웨이팅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언젠간 다일로 모니터에서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코드상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지금 이 코드와 이 코드를 또 관계를 살짝 까먹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더 부연 설명으로 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랑 요 코드랑 같이 보실 수 있어야지 얘가 is free가 요 x가 되는 거예요. 좀 책에서도 좀 아쉬운 게
여기다 그냥 이거 X 써주시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쵸? X 써주고, X에 대한 구조에는 요렇게 웨이팅과 시그널이 가지고 있다. 근데 걔네는 내부적으로는 요렇게 동작하고 있다. 예, 요렇게 동작하고 있다라고 표현만 해줬어도, 예, 좀 더 좋았겠죠. 책의 표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X가 되는 거겠죠. 네, 요렇게 하게 되면, X가 뭐 안 한다라는 X가 아니라 영문자로 같이 묶여져 있으면 여기서 내가 시그널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웨이팅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 개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기 get 리소스를 완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리턴 리소스를 해야 될 텐데 get 리소스를 했을 땐 당연히 여기 in use를 이용해가지고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요 조건문은 안 들리고 2번으로 바로 먼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가고 4번 갈 거예요. 근데 4번을 가면 4번은 멍텅구리가 될 테니까 왜 멍텅구리가 돼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멍텅구리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얘는 요렇게 그냥 혹 빠져나가니까 사실 그냥 여기서 얘가 여기 이게 0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이 시그널을 계속 먼저 호출하게 될 거고요. 그쵸. 여기 있는 시그널을 먼저 호출하게 될 거고 시그널을 먼저 호출하게 되면 여기 코드상에서는 세마포의 시그널을 먼저 호출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상호변조 요건 충족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모니터는 한 번 더 감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감싸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네, 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동영상 강의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